안녕하세요. 네, 미래국어관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강승규 선생님입니다. 우리 창동고등학교 2학기 중간고사가 어느덧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학생들 너무 고생 많았고 수고했다고 전해주고 싶고요. 더불어 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집에서 우리 자녀들 응원하느라 또 뒷바라지하느라 항상 너무도 고생이 많으시고 또 이번 시험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이번에 봤던 2학기 중간고사 독서 과목, 중간고사 좀 가볍게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보고요. 또 이제 기말고사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정보를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적 동향 살펴보면요. 굉장히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1등급 컷이 92.7점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우리 두 문제 틀린 친구들까지는 1등급 노려볼만 하겠다. 그 이후부터는 아쉽지만 이번 시험이 굉장히 무난하게 쉬웠기 때문에 1등급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사실 1학기 때도 이렇게 비슷한 어떤 점수 추세가 있었어요. 가령 1학기 때는 중간고사 때 1등급 컷이 한 3문제 선, 그다음에 기말고사 때 2문제 선, 이 정도로 이제 출제를 했었거든요. 아마 2학기 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런 상세한 이제 기말고사 예상에 대한 부분은 이 영상 뒤에 좀 밀어두고요. 우선 그래서 이번 시험 굉장히 쉬웠다 보니까 중하위권 학생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상위권 친구들과 우리 최상위권 친구들 사이의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틀리는 선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 저희 학원 학생들도 지금 두 문제, 세 문제 틀려서 1등급, 2등급 선에서 간당간당 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말고사 때까지 좀 치열한 경쟁 구도를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사실 1학기 때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불어 하위권 친구들도 비록 이제 최상위권의 경쟁에는 좀 어울리지 못하더라도 점수대 자체가 절대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시험 자체가 워낙 쉬웠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해서 이제 출제 경향에 대한 말씀 좀 드려보면요. 교과서 범위와 교과서 이외 범위로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독서 A 과목, 독서 B 과목 각각 2단원과 3단원 이제 나눠서 수업을 하셨고, 독서 B에서는 2단원에 있는 교과서 4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적정기술, 무장포고문, 육아변천사, 의견이 양극화. 그리고 독서 A에서는 3단원에 있었던 2지문, 그래서 인공지능, 순자의 성악설, 순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들 워낙 시험에 매년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고, 우리 천재교육 교과서 쓰고 있죠. 창동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그래서 워낙 주요 지문들이었다 보니까 저희가 출제될 거다라고 사실 여름방학 때부터도 이미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총 28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됐는데 그중에 16문항 한 60% 정도는 교과서에서 출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문제는 사실 40%에 육박하는 굉장히 큰 비중이 이 교과서 이외 범위에서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 범위에 비해서 이 교과서 이외 범위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아마 공부하기에 조금 더 생소하기도 할 뿐더러 어떤 학습 자료를 확보한다든지 어떤 출처를 알아낸다든지 하는 것들에서 이런저런 제약들이 좀 있었을 걸로 봅니다. 일단 출제 자체는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이제 독서 B에서 총 3개 지문을 수업을 했고 그중에 2개만 출제가 했다라고 이미 학교에서 공지가 나간 바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 가능한 세계를 향하여 라는 지문이 출제가 됐는데 공부교과서라고 써놨죠. 지금 우리 창동고 2학년 학생들을 비롯해서 지금 고등학생들이 쓰고 있는 교과서는 15년도 개정판입니다. 벌써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 거죠. 근데 이 이제 계산 가능한 세계를 향하여라는 지문은 09년도 개정판에 수록이 되어 있었던 동일한 교과서입니다. 천재, 그때는 이제 독서와 문법이었을 거예요. 문법과 독서였나요? 하여튼 그래서 이전 버전의 교과서에서 학교 선생님이 지문을 하나 끌어다가 출제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출제되지 않은 그 세 지문 중에 아쉽지만 출제되지 않은 빙하가사 누구냐면 이라는 지문도
네, 공부년도 동일한 교과서에 더 읽어보기에 수록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이전 버전의 교과서에서 선생님들이 끌어다가 수업을 하시고 시험에 내시는데 문제는 우리 학생들 그래서 이 지문이 대체 어디 있는 지문이냐, 뭘 보고 공부해야 되냐 조금 막막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먹을거리 대신 포장지와 소통하다는 이 지문은요, 아래도 보시면 나오지만 사실 요즘 최근에 우리 창동고 근처 인근 학교들의 출제 경향도 그렇지만 보통 최근 기출 모의고사 문항이라든지 실제로 그래서 우리 창동고등학교 독서 A에서도 22년 3월, 24년 3월 각각 고2, 고1 모의고사 출제 지문을 이번에 출제를 하셨어요. 더불어 또 EBS 교재, 우리 대표적인 게 수능 특강이죠. 우리 감상적 읽기의 일환으로 출제됐던 이 현대소설 돌다리 같은 경우도 21년 EBS 수능 특강에 수록이 되어 있었던 작품입니다. 22학년도 특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런 출처라도 차라리 분명히 알면 어떻게든 뭐 자료를 확보하거나 뭐 공부해 볼 만한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요. 사실 벌써 출처를 밝히는 것 자체가 정보가 없이 맨땅에 헤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참 애로가 많은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 먹을거리 대신 포장지와 소통하다는 글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했냐면 최근에 출제 트렌드에서 아주 희소하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타 교과서 수록작도 아니고 모의고사 기출문항도 아니고 EBS 수록작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외부 단행본에서 그대로 발췌를 해서 수업하시고 출제하는 경우에요. 아주 드물지만 이번 시험에도 다른 학교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기 어려웠을 거고 저희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가르치고 우리 시험 준비시키는데 애로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조금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어쨌든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교과서 이외 범위 출제 부분을 공부할 때 우리 학생들 출처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학습 자료 같은 것들을 확보하는 경로 자체가 아무래도 앞에서 봤던 교과서 범위 지문들에 비해서는 제약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다행히 예전 교과서 작품이라는 것, 그다음에 이것들이 최근에 EBS나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었다는 것들을 저희는 이제 이전 연도의 수업과 어떤 저희가 강의 경험들을 통해서 좀 알고 있던 부분이에요. 더불어 이제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서칭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찾아보면서 이 지문은 이 자료,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시키면 되겠구나. 이러한 문제를 제공해 줄 수가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공부할 때보다는 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학원에서 좀 도움을 받아야지 시험 대비가 용이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8문제 중에 총 12문제, 한 40% 가까이 되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지금 교과서 이외 범위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학습이 까다로울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사실 따로 낸 것들은 그래서 없었어요. 특히나 뭐 자연어 처리 기술 같은 경우도 앞서 있었던 인공지능과 심층학습의 연계 지문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순자와 홉스의 사상이라는 지문도 교과서에 있었던 순자의 성학설과 연계 지문의 느낌으로 수업을 하셨고 실제 시험도 이렇게 출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먹을거리 대신 포장지와 소통하다 이 지문 얘기 좀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출처를 찾기 어려운 글이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 수업 한번 듣고 이제 그 다음에 학원을 이제 강의를 수강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혹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커버해 준다면 그 수업을 한 번 정도 듣고 그 이후에 그 이상의 학습량, 연습량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그래서 글 자체가 저는 제가 수업한 글이지만 학원에서도 굉장히 정돈이 엄청 교과서 지문처럼 정갈하고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는 글인가? 했을 때 저는 글쎄요, 갸우뚱하면서 수업을 한 기억도 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게 우리 친구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가 14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이제 마지막에는 먹는 것을 지식화하는 것이라는 얘기였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저기 단서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총체적으로 연결됐을 때 정답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묘하고 까다롭게 낸 문제가 맞습니다. 24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섬세하게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이 글쓴이가 분명 얘기하죠. 사진과 그림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포장지에 있는 사진과 그림 얘기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 포장지의 정보에서는 좋은 것은 강조했으니 나쁜 것은 알아서 판단하라는 말이라 여전히 믿을 수 없다라는 뉘앙스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마트 종사자의 설명조차 외면하는데 그것은 포장지가 믿음직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판매원들도 정보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대신 소비자들은 포장지와 상표를 본다. 어때요? 믿을 수 없지만 이것밖에 정보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판매자는 안 믿어도 상표를 믿는다. 아, 상표를 믿는다고 했으니까 상표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얘기구나. 가 아닌 거죠. 일반 소비자들은 상표를 믿지만 사실 글쓴이는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인 겁니다. 믿을 수 있느냐. 또 그리 보시면요. 사실 이런 현상들에 대한 원인으로 먹거리가 상품이라는 가치 규정이 앞서 있기 때문이다 라고 원인 제시를 하고요. 뒤에 이어서 한 번 더 재차 원인 제시를 합니다. 영양간력 지식 같은 것들이 음식은 지식으로 선택해서 먹는 거야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봤는데요. 먹는 것을 지식화한다랑 같은 말이죠. 음식은 지식으로 선택해서 먹는 것. 자, 심지어 마지막에도 보면요. 먹는 것을 권장하다 못해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 어떻게 먹으면 안 되는지까지 강제하고 있다. 우리 일박생들이 오해한 게, 이 마지막 문단에서는 포장지의 문구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말고, 대형 서점의 건강의학 코너에 진열된 책들, 그러니까 건강의학 서적들에서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까지도 강요하고 있다. 그럼 선생님 포장지는 아니지 않나요? 글쎄요. 왜 건강의학 서적의 예시를 들었을까요? 결국 포장지의 연장선으로 이해해야 되는 현상인 겁니다. 결국 먹는 것을 지식화한다는 건 이것을 먹어야 돼. 이건 좋은 거야. 그 얘기는 저건 먹지 마라는 얘기겠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글쓴이의 취지까지 추론해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잘 치장된 포장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져서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는데요. 우리 친구도 보면 사실 제가 예시로 가져온 친구가 이번에 굉장히 시험을 잘 본 친구예요. 근데 막 3번, 4번 고민하다 결국 틀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만만치 않은 문제였고 설상가상으로 학생들이 미리 준비하기도 어려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느냐? 학생들에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사실 학습을 시켰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클리닉 문제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과제, 더불어 또 이추후에 암기 테스트용으로 2차, 3차 학습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조금 확대된 버전을 저희가 몇 문제만 좀 발췌를 해보면 2번 문항, 내용을 압축하여 쓰고 의미관계를 서술해라. 3번 문항, 각각의 제시된 행태의 차이를 서술해봐라. 7번 문항이죠. 전개상 특징과 관련해서 표를 완성해봐라. 13번, 문장의 정어를 판별, 이제 OX 문제죠. 1번은 내용에 대한 문제. 2번은 이 글쓴이가 말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우리가 흔히 서술 방식, 전개 방식이라고 말하는 형식적인 요소가 되겠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요, 내용, 형식, 나아가 사례 적용까지 두루두루 전반적인 숙지도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사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이게 단순 암기에서는 답을 쓰기가 곤란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심도 있는 학습을 저희가 도움으로써 조금 이렇게 외부 지문 같은 것들이 출제되더라도 최소한 어떤 안전장치 더불어 추가적으로 심학습까지 거치면서 시험과 학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살펴봤던 14번 문제 분명히 어려웠던 문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웠던 문항들 또 잘 맞춰온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원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주고 자료를 제공하고
하는 식으로 좀 시험 대비를 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요 문항 사례로 하나 더 가져와 봤는데요. 이 순주학수의 사상이라는 글이 아까도 이제 모의고사 기출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지문에서 순자의 사상, 나지문에서 홉스의 사상, 굉장히 긴 지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수능에서 얘기하는 주제통합형 독서 지문이다 라는 이제 부분이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장문의 보기 지문, 제가 지금 한 반 정도만 잘랐습니다. 사실 보기 지문이 요만큼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장문의 보기 지문을 통해 추가 내용 내지는 사례를 주고 이제 이해 및 적용을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또 이제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무심코 보기부터 그냥 쭉 읽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학생들이 이미 본문을, 다시 말해 이 지문이 시험 범위에 있었기 때문에 미리 학습이 끝난 상태란 말이죠. 습관적으로 당연하다시피 이 보기 지문을 먼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공부한 본문만 가지고도 이 문제 선택지 중에 2번은 이미 적절하지 않다. 순자는 인간이 위선적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문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정답이 걸러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 문제는 답을 2개 골라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 최후에는 이 보기 지문을 읽었어야 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학원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사고가 복잡해지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글이 2개 이상이 동시에 머리에서 섞이는 걸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건 본문 내용도 필요하고 보기 내용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선택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만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위주로 먼저 선택지를 1차적으로 판단해 둔다면 이제 보기 지문만 집중해서 읽고 선택지도 보기 지문과 관련된 내용만 우리가 추려내서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고의 복잡화를 좀 예방하는 게 어려운 문항, 지금처럼 난이도가 높은 사례 문항을 푸는 데는 큰 이제 요령이 되겠다, 중요한 요령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더불어서 이제 순자와 관련돼서 이제 사례 적용 유형으로 사실은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본 그 마키아벨리 이제 보기 지문인데요. 저희가 사실 뭐 점쟁이가 아닌 이상 늘상 드리는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쪽집게처럼 야 이게 외부 지문으로 나올 거야. 얘들아 이게 보기 사례로 나올 거야. 콕 집어서 저희가 확신해가지고 공부시킬 수는 없어요. 뭘 낼지는 저희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이런 유형의 이런 사례 적용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는요. 어떤 사례가 나오든 어떤 내용이 나오든 당황하지 않고 융통성 있게 적응력을 가지고 주어진 보기 지문 처음 보더라도 이 보기 지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빠르게 추출해내는 그런 역량을 요구하는 문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상 문제집을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이제 다른 학자였죠. 이제 루소의 견해가 나온 이제 예시문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는 거죠. 비단 이게 순자 지문과 관련된 것만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사례 적용 문제가 벌써 이번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벌써 제가 그냥 가볍게 말씀만 드리면 3번 적정기술, 10번 계산 가능한 세계, 12번 의견 양극화, 저희가 살펴볼 19번 자연어 처리 기술, 그 다음에 21번 인공지능과 심층학습, 아까 살펴본 홉스와 순자 26번 뿐만이 아니라 그 앞뒤로 있는 순자의 성악설 24번, 홉스 27번까지 벌써 사례 문제가 한 8문제 가까이 출제가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주요 유형으로 늘 단골처럼 출제가 됩니다. 우리 자연어 처리 기술 이 문제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요. 이게 이제 학교에서 프린트로 제공한 교재에도 이런 식의 문제가 이미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식의 응용 문제, 이런 식의 사례 적용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확신 있게 예상할 수 있는 유형이었고요.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도 뭐 이런 예상 문제, 비록 형태는 좀 달라 보이더라도 사실 이 글에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동일합니다. 실제 보시면 막 복잡하게 막 숫자로 막 여기 코드 쓰여 있는 거 보이시죠? 막 1, 1, 1, 0, 1. 본문에서 코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당연히 이 입력 문장의 코드, 결과 문장의 코드 만드는 연습들, 이렇게 4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예상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연습을 시킬 뿐더러 사실 작년 2학기에 동일한 지문이 작년에도 외부 지문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기출문항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올해도 다시 한번 출제가 됐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몇 년간의 시험 범위가 동일하게 겹치는 경우에는 저희가 중간 기말고사 할 것 없이 저희가 문제를 좀 편집하고 추려서 학생들 좀 시간도 재보고 실전적으로 기출모의고사 풀이 기출문항 풀이를 좀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속성 있게 같은 학교에서 연달아 출제를 하는 범위다 보니까 이런 식의 전년도 학교 출제가 굉장히 큰 단서, 굉장히 큰 정보가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효과적인 시험 대비에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작년, 재작년, 최근 몇 년간의 이제 창동고등학교 기출문항 또 풀이를 시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적중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말 대비와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려보면요. 1학기의 교훈을 저희가 되새겨보면 아무래도 기말고사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한 학기의 등급이라는 게요. 2번의 시험을 종합해서 등급이 산출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고사 때 잘 봤다고 방심할 필요도 없고 중간고사 때 성적이 잘 안 나왔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중간고사보다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워낙 중간고사가 쉬웠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 이 독서 과목이라는 게 특성상 조금만 난이도를 손봐도 아이들의 체감이 확 높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가늠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중위권 중에서도 상위 점수를 획득한 학우들이 있죠. 이번에도 원래는 내가 한 2등급 정도 받던 친구들이 이번에 2문제, 1문제 틀리고 1등급 받는 경우들도 있었을 거예요. 도전이 맹렬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상위권 친구들 목표의식을 가지고 방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다. 나는 꼭 1등급 받아야겠다. 라는 어떤 승부욕과 어떤 오기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 이렇게 시험이 무난무난 평이하다고 했을 때 실수를 줄이는 습관이 아무래도 중요합니다. 이번 중간고사도 그랬죠? 조금 더 딥한 얘기를 해보면요. 아마 1학기 때 저희가 1등급 최종선이 5문제 정도 틀리는 선에서 1등급이 당락이 좌우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 2학기 중간고사가 2개 선에서 1등급이었다면 아마 기말고사는 1등급 컷이 역시나 한 2개에서 3개 선이 되지 않을까? 이제 적어도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설계를 하고 출제하지 않으실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럼 사실 어려워진다고 해서 크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무난하고 평이한 시험은 항상 실수 싸움입니다. 특히나 상위권들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중위권 같은 경우도요. 이제 이번에 어느 정도 점수가 오른 친구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이 성공 경험을 축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 성적이 어느 정도 오르고 잘 본 친구들 기말고사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항상 성실하게 노력하는 준비 과정을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잘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습관들이 3학년까지도 길게 공부를 끌어가는 좋은 동기이자 원동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더불어 난이도가 좀 어느 정도는 오를 거니까 기말고사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겠죠. 자, 하위권 학생들,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요. 자, 이번 시험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 시험 보는 과정 중에서도 크게 사고가 없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공부한 대로 봤다. 근데 내가 70점대 초반 그 아래 점수를 받았다. 조금 냉정하게 말해보면요. 이 정도 난이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점수대가 그 선에서 머물러 있다면 기본적인 공부 습관과 태도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엉덩이 붙이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공부를 올바른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잘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아무래도 내년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고3 이제 사활을 가르는 시기가 될 텐데 내년에 내신이나 이제 수능이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스텝업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고쳐야 될 부분들 다시 한번 방향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미래국어와 함께 이제 이런 식으로 기말고사 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어요. 이 과목 특성상 독서라는 게 하루에 한두 시간씩은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줘야 됩니다. 저희 학원에서 이제 본문 독해와 노트 정리를 병행하고 있어요. 이 노트 정리, 그리고 또 단어장 작성 같은 것들을 통해 어떤 문해력, 휘력 같은 부분들을 차근차근 기본기로서 마련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더불어 더 이상 암기호는 떼올 수 없다라는 건 이제 여실히 우리 학생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저희 이제 서술형 문제집 과제를 통해서 1차 학습을 거치고요. 그 숙제해온 내용 바탕으로 클릭 선생님과 1대1로 채점하고 질의응답하는 2차 학습을 거칩니다. 그래서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본문 이해도를 쌓아야지 무식하게 외워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더불어 겉핥기식으로 대충대충 공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수의 또 양질의 저희가 예상 문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예상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고 채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오답 정리하고 맞춤 문제도 선택지 5개를 모두 다 분석해보는 이런 심층적인 학습을 통해서 시험 범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나아가서 예상 문제집에 출제되고 있는 외부 지문들까지도 우리가 폭넓게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제 내신에 빈틈이란 건 있을 수가 없죠. 아까 3번이랑 또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교재 구석구석 날개 부분 학습 활동까지도 물샐 틈 없이 강의하고 있고요. 학교 프린트에 적혀있는 선생님들의 필기도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해서 교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시험에 임박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차례 실전 및 기출문제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저희가 실전 연습까지도 총망라한 내신 대비를 좀 저희가 준비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좀 요약적으로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8단계 로드맵을 거쳐서 좀 저희 학생들이 기말고사도 저희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빈틈없이 착실하게 시험 대비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진행을 하고 학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을 잠깐 정지해 두시고 각 영역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기에 맞게 타임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심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창동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 리뷰 및 기말고사 가이드 영상이었습니다. 모쪼록 중간고사는 끝났으니까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 다음 시험 또 기말고사 잘 대비해서 좋은 성적 얻어야 되겠죠? 저희 학원에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학생들 결코 아쉬움이나 후회 없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